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결혼한 지 이제 겨우 5개월 된 새댁입니다. 아직도 신혼이라는 단어가 어색하게 느껴질 만큼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툰 시기이지만 그만큼 예민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쉬운 시기이기도 하죠. 최근 우연히 온라인에서 어떤 분의 사연을 읽게 되었는데요. 올케를 무시하는 신우 앞에서 사이다 발언 한마디 하고 싶지만 막상 그 앞에만 가면 입이 딱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온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사연이 제 마음에 콕 박히는 듯 공감이 되어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성격이 딱 제 성격이거든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누가 뭔가 부당한 소리를 하거나 기분 나쁘게 말을 해도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머쓱하게 웃거나 고개를 숙이고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씻고 누웠다가도 그 말이 떠오르면 속이 뒤집히고, 아, 그때 이렇게 받아쳤어야 했는데 왜 그 말 한마디를 못했을까 하면서 뒤척이다 결국 잠도 못 자고 혼자 괜히 억울해서 울컥하고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넌 착해서 그렇다, 마음이 여려서 그래라고 말해주지만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정작 제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저도 제 자신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유약한 성격도 아니고 불의를 보면 눈 감는 사람도 아닌데 왜 상황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는 입이 얼어붙은 것처럼 아무 말도 못할까? 누가 나를 짓밟을 때 바로 그건 아니죠라고 말할 용기 하나 없을까? 저 자신에게 속이 터지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요. 말로는 참을 줄 아는 어른이 되자고 하지만 참기만 하다 보니 도리어 제가 작아지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게 스트레스를 준 사람이 시어머니나 시누이였다면 오히려 덜 억울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면 원래 그런 시가 식구라며 넘어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아니었어요. 저에게 시집살이 비슷한 스트레스를 안겨준 사람은 다름 아닌 시댁에 출입하는 도우미 아줌마였습니다. 네, 정말 황당하죠. 듣는 분들도 설마 싶으실 텐데 저 역시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아닌 제3자인 도우미 아줌마가 저에게 왜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참고로 시댁은 저희 부부집과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어서 자주 왕래가 있어요. 따로 날짜를 정해서 방문하거나 챙겨야 할 행사일 때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 내키는 대로 잠깐 들렀다 올게요 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더군다나 시부모님 두 분 다 너무 좋은 분들이세요. 그래서 신혼 초반에는 시댁 가는 게 오히려 즐거울 정도였습니다. 정말이요. 시댁 문 열고 들어서면 분위기도 따뜻하고 환영받는 느낌이 들고 저도 뭔가 딸처럼 대해주셔서 오히려 힐링되는 기분마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따뜻한 분위기를 깨뜨린 사람이 바로 도우미 아줌마였습니다. 정말 뭐랄까, 시어머니보다 더 시어머니처럼 행동하셨다고 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본인이 집안일을 도와주러 오시는 입장이신데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명령하듯 말하시고 행동을 평가하고 심지어 태도까지 지적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신입 며느리라 부족해 보여서 도와주시려는 거겠거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본인이 이 집안의 안주인처럼 행동하시고 신입 며느리는 이렇게 해야 해라는 틀에 맞춰서 저를 평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걸 전혀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항상 저에게 예쁘다, 네가 못하면 그냥 네 남편 시키면 되지 뭘 걱정하냐고 하시는 분이에요. 한 번은 생선 요리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는 그럼 신랑 불러, 이건 아들이 하면 되지 하시고는 바로 신랑을 부르셨어요. 설거지도 제가 늦게 끝내면 설거지는 신랑이 해야지, 애는 일하고 왔는데 왜 이걸 또 시켜라고 하시고요. 이런 시어머니가 계신 시댁이라면 저라도 자주 가고 싶지 않겠어요? 시아버님도 마찬가지세요. 딸이 없는 집안이라 그런지 제가 집에만 가도 여자 목소리 들리니까 집이 사는 것 같다, 내가 와서 집이 따뜻해졌다고 해주시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시댁은 저에게 정말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깨뜨린 게 시가 식구가 아닌 도우미 아줌마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이러니합니다. 그 일이 쌓이고 쌓이니까 어느 순간부터 시댁에 가는 길이 가벼운 걸음이 아니라 살짝 긴장하고 조심하는 발걸음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또 어떤 말을 들을까? 괜히 내가 뭘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자꾸 생각하게 되고 집에 돌아오면 멀쩡했던 하루가 뒤늦게 찝찝해지는 겁니다. 결국 친정엄마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네가 조금만 참아, 나이 드신 분이잖니, 괜히 괘씸하게 굴지 말고 그냥 내가 한 귀로 듣고 흘려 하시더라고요. 물론 엄마 말도 맞아요. 그런데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쌓이면 견디는 것도 한계가 오잖아요.
친구들에게 얘기했더니 친구들은 전혀 다른 반응이었어요. 그냥 확 한마디에 왜 그래야 해? 네가 너무 순하니까 무시하는 거야 하면서 저 대신 흥분해서 막말을 해주는데 정작 저는 그 말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어요. 그 아줌마 앞에만 서면 목이 막히고 차라리 그냥 피하고 싶다는 생각만 드니까요. 그렇게 속에서만 끓는 게 저를 더 괴롭게 하더라고요.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고 지금 다시 떠올려도 기분이 상하는 기억이 있어요. 시댁에서 생선 요리를 하게 된 날이었어요. 저는 생선 손질도 해본 적 없고 사실 생선 냄새도 좀 힘들어하는 편이라 솔직하게 저는 생선 요리를 잘 못해요 라고 말했죠. 그 말은 누구한테든 그냥 내 능력의 범위를 말한 거였고 못 먹는다는 말도 아니었고 싫어한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도우미 아줌마는 그 말을 듣자마자 표정을 싹 바꾸시더니 마치 제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사람인 것처럼 쏘아보시며 아니 생선 못 먹는 것도 아니면서 뭘 그리 유난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는 생선을 젓가락으로 집어서 제 눈앞에 들이밀듯 흔들며 봐. 안 물지? 안 무섭지? 이게 뭐가 무섭다고 그래 하시는 겁니다. 순간 정말 모욕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어른이니까 참아야지 하는 생각과 이건 좀 너무한데? 라는 분노가 동시에 올라와서 속은 부글부글 끓고 얼굴은 화끈거리고 말은 안 나오고 그날 집에 돌아와서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생선만 보면 그 장면이 떠오를 정도로 찝찝했어요. 그 일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댁에서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 시간이 되면 도우미 아줌마는 꼭 저를 쳐다보면서 은근슬쩍 말을 꺼냅니다. 며느리가 이런 거 해야 어른들한테 사랑받는 거야. 시부모님은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실제로 시어머니께서는 늘 설거지 같은 건 아들 시켜. 너는 앉아있어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아줌마는 꼭 저를 겨냥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고 주변 분위기를 눈치 보게 만듭니다. 그날도 그런 말을 하자 시어머님께서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해도 우리 며느리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너무 감동했는데 아줌마는 또 그걸 가만히 넘기지 않으시더라고요. 에휴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어? 업고 다녀야겠네 하면서 웃으시는데 맞는 말씀이긴 해요. 정말 저희 시부모님처럼 따뜻하고 속 깊은 분들 만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저도 시어머니 업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아줌마 입에서 나오니까 괜히 듣기 싫고 비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있죠. 아무리 웃으며 말해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하면 다르게 들리는 것처럼요. 또 한 번은 제가 시댁에서 식사 준비를 도와드릴 때였어요. 저는 평소에 아줌마 하시는 일을 무시하거나 손 놓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찬 담기, 상 차리기, 기본적인 일은 함께해요. 그런데 어느 날 반찬통에서 반찬을 덜어서 접시에 담고 있는 제 손등을 아줌마가 찰싹하고 때리듯 치시더니 그릇 가장자리는 깔끔하게 닦고 내야지 보기 안 좋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순간적으로 제 표정이 확 굳었고 아마 제가 그때 진짜 화난 눈빛으로 쳐다봤을 거예요. 그러자 아줌마는 웃으며 이러면서 배우는 거야. 며느리는 그렇게 커가는 거야 하시는데 진짜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배우고 싶지 않은 방식이잖아요. 저는 아줌마가 도우미로서 일정한 역할이 있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랫동안 시댁과 인연이 있는 분이라 익숙하실 수도 있고 집안일에 자부심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며느리에게 훈육하듯 때론 검사하듯 말하고 행동하시는 건 도가 지나치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집의 가족이잖아요. 더군다나 시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상황에서 도우미 아줌마만 유독 저를 시험대에 올린 며느리처럼 대하는 태도가 참 불편했습니다. 또 다른 일도 있어요. 전에 시댁에서 식사하고 집에 가려는데 시어머님께서 반찬 몇 가지를 챙겨주셨어요.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려고 하는데 남편이 옆에 있다가 얼른 나서서 김치통을 대신 들어주더라고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사실 김치통이 크긴 했지만 제가 못 들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자연스럽게 챙겨주는 그 행동 자체가 배려고 애정의 표현이니까요. 그런데 또 그걸 보고 있던 아줌마가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마누라 예뻐서 이런 것도 못 들게 해주는 거야? 너무 오냐오냐 해주면 안 돼. 알지? 그 말 듣는 순간 정말 불쾌했어요. 이게 뭐라고 그냥 김치통 하나 들고 가는 거 가지고 그런 말을 들어야 하나요? 남편이 저를 배려해주는 게 왜 잘못된 건가요? 그리고 그 말투가 정말 마치 요즘 애들은 버릇없다는 느낌으로 저희 관계를 훈계하듯 들리니 너무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런 말은 시어머니가 하셔도 기분 나쁠 텐데 도우미 아줌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게 더 이상했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마음속에 선을 하나 그었어요. 이제부터는 저분의 말에 휘둘리지 말자. 웃어주지도 말자. 그 생각을 하고 나니 시댁 가는 마음도 조금은 다르게 잡히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가끔은 그분의 말에 상처받지만 점점 단단해지는 중입니다. 이제는 저건 저분의 문제고 내가 감정적으로 끌려갈 필요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어요. 정말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예의를 지키며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 크지만 그 예의가 누군가에게 무시받아도 된다는 허가증은 아니라는 걸 꼭 말하고 싶어요. 저는 아직도 배우는 중이고 실수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도 넘은 간섭이나 비아냥을 감당하며 배워야만 하는 위치는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한 번은 시댁에 갔을 때 어머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희 부부는 결혼 후 서로의 삶에 충분히 익숙해지고 안정되면 대략 2년 정도 신혼생활을 즐기다가 천천히 아이를 갖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어머님께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아직 신혼이고 서로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한 2년 정도는 아이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아이를 가질까 생각 중이에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저희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죠. 그래, 우리 며느리가 시부모 눈치 보지 말고 너희 둘이 준비가 되면 그때 천천히 아이 가지면 되지. 지금은 건강 잘 챙기고 즐길 수 있을 때 행복하게 지내렴. 그 말이 참 고맙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저희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던 도우미 아줌마가 갑자기 대화에 끼어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즘 애들 너무 늦게 낳으려고 해서 문제야. 나이든 자궁에서 나온 애들은 머리도 안 좋아. 순간 정적이 흘렀고 저도 어머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처음엔 들은 척도 못했어요. 그냥 설마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줌마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빨리 낳아야 해. 그래야 애도 멀쩡하고 건강하지. 늦게 낳으면 다 애머리 나빠져. 멍청한 애 낳고 싶으면 천천히 낳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는데 정말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말이었죠. 그때 어머님께서도 아줌마의 말이 너무 심하다고 느끼셨는지 차분한 목소리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며느리 아기는 언제 태어나든 예쁘고 똑똑할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아줌마는 다시 웃으면서 말을 바꾸기는커녕 이래서야 되겠어요? 시어른들이 좀 재촉도 하고 다그쳐야지 며느리가 제멋대로 이렇게 애기 안 가지려 하고. 에휴, 세상 좋아졌다 진짜라는 식으로 한마디 더 보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기분이 상했고 제 표정이 그대로 드러났는지 어머님도 눈치채셨나봐요. 식사 마치고 저희가 집에 가려고 나설 때 어머님께서 조용히 저와 함께 주차장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리고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원래 저 아줌마가 말이 좀 물색없어. 너한텐 너무 상처가 됐겠다. 괜히 그런 말 신경 쓰지 마. 내가 주해줄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님의 그런 따뜻한 배려에 그 자리에서는 울컥했지만 그래도 그날 밤은 정말 서럽고 억울한 기분을 지우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성격상 누가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해도 바로바로 반응하지 못하는 편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건 좀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저는 늘 그 말이 마음속에서 맴돌다가 집에 와서야 그때 이렇게 말할 걸 후회만 반복합니다. 더군다나 그 자리가 시댁이고 시부모님도 그 자리에 계시다 보니 제가 감정적으로 튀는 행동을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괜히 분위기를 흐릴까봐, 시어머니까지 불편하게 만들까봐 결국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그 아줌마가 말을 좀 세게 하시더라 하고 애둘러 말했는데 점점 저도 쌓이는 게 많아지니까 나중엔 진짜 선 넘는 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 듣기 너무 불편해하고 솔직히 말했죠. 그러자 남편도 그래? 그럼 나중에 기회 될 때 내가 조용히 말씀드릴게. 선을 지켜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조금은 위로가 됐지만 아직도 아줌마는 여전히 시댁에 가면 일하면서 저희 대화에 참견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꼭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대화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기대돼요. 시어머니와 단둘이 얘기할 땐 정말 모녀지간처럼 편안하고 때로는 친구 같은 느낌까지 들어요.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도 해주시고 제 말에 진심으로 공감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은 적도 많아요. 말 그대로 따뜻하고 포근한 언니 같은 시어머니랄까요? 그런데 도우미 아줌마의 존재가 자꾸 그 소중한 순간을 흐려놓는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저와 시어머니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처음엔 조용히 일하시다가도 언제부턴가 옆으로 와 앉아 슬쩍슬쩍 대화에 끼어드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늘 똑같아요. 며느리를 훈계하듯 마치 본인이 시어머니라도 되는 양 시집살이 교본 같은 말을 툭툭 던지세요. 그래도 며느리는 이렇게 해야지. 어른들 눈치 보며 살아야 예쁨 받아. 애 빨리 낳아야지. 뭘 그렇게 꾸물 때 같은 말들여. 가끔은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하시니까 뭐라고 화를 내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듣자니 제 감정은 계속 상하고요. 시어머니께서도 어느 순간엔 아이고 이제 그만하세요. 너무 말씀 심하게 하세요 하고 제지하시기는 하지만 어머님이 워낙 부드러운 분이셔서 강하게 못 끊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상황은 계속 반복되고 저도 점점 시댁에 가는 게 편하지만은 않게 되었어요. 쓰다 보니 또 열이 확 오르네요. 그땐 참고 넘겼지만 이렇게 다시 글로 정리하다 보니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저 평범하게 조용히 따뜻하게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시어머니와의 좋은 관계가 소중한 만큼 괜한 제3자의 끼어듦이 이 관계를 망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얼마 전 정말 드디어 말 그대로 드디어 제가 그 도우미 아줌마에게 한마디 하게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이고 또 쌓였던 것들이 어느 순간 넘쳐 흐르듯 터져나왔던 날이었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사람에게 따박따박 말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상대가 나이 많은 분이면 더더욱 조심스럽게 말하는 편인데요. 그날만큼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더라고요. 자존심도 상하고 더는 참으면 제 자신이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식사를 함께한 뒤 디저트 시간이라 아줌마께서 과일을 깎고 계셨어요. 분위기도 훈훈하고 다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웃고 있던 차였죠. 그런데 갑자기 정말 아무 맥락 없이 아줌마께서 저를 힐끔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에서는 남편 과일도 안 깎아주지? 한번 깎아봐. 결혼했으면 이런 건 기본이야. 정말 순간 멍했습니다. 갑자기 왜 저런 얘기를 하지? 하고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어쩔 수 없이 저는 칼을 건네받아 조용히 사과를 깎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다른 요리나 손재주는 별로인데 과일은 정말 자신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엄마 도와서 과일 자주 깎고 과일 플레이팅도 좋아해서 자주 해봤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사과를 깎는 걸 보더니 아줌마가 또 참견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그렇게 두껍게 깎으면 어떡해. 영양소 있는 부분 다 버리는 거잖아. 그 좋은 걸 다 깎아내네. 아까워라. 그 순간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말 한마디도 그냥 넘기는 법이 없는 분이라지만 이건 너무 무례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또 아니 어른이 좋은 거 알려주면 고맙다고 해야지. 요즘 애들은 어른 말 무시하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분하게 저도 그 이야기 알아요. 하지만 껍질 바로 안쪽에 영양소가 많은 만큼 농약도 그 부분에 축적되기 때문에 일부러 좀 두껍게 깎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아줌마는 또 피식 웃으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른이 모르고 말했다고 그렇게 따지면 못 써. 그냥 알았다고 하면 되잖아. 그리고 시어머니 앞인데 어렵지도 않아? 와 정말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도 웃는 얼굴로 그러나 한마디 던졌습니다. 시어머니 앞인 건 맞지만 아줌마는 저희 시어머니가 아니시잖아요. 그 말에 아줌마 표정이 잠시 굳더니 곧바로 어른이 한마디 했다고 10마디를 하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가정교육이 안 됐어. 말대답도 심하고라고 말꼬리를 느리시더라고요. 저도 그 순간 여기서 끝내면 또 후회하겠지 싶어서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아줌마는 아줌마 어머님께 그렇게 배우셨어요? 남의 집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시키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분위기가 확 얼어붙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남편이 갑자기 끼어들며 아줌마를 향해 말했어요. 아줌마, 우리 엄마도 안 하는 잔소리를 왜 아줌마가 하세요? 혹시 아줌마 며느리랑 의절하셨어요? 그래서 남의 집 며느리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아줌마는 순간 얼굴이 굳더니 정색을 하고는 남편이 그렇게 마누라 편만 들면 안 되는 거야. 집안 기강이 안 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은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제 아내 예뻐서 편드는 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아줌마, 그래서 아드님 장가 보내실 수 있겠어요? 그 말에 아줌마 얼굴에서 처음으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순간 제가 심장이 엄청나게 뛰고 있었지만 이미 시작된 흐름을 되돌릴 수 없었고 저도 한마디 더 했습니다. 잠깐은 보내실 수 있겠지만 막말하셨다간 며느리 이혼시키시겠죠? 그 말이 툭 튀어나오는 순간 제 손끝까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표정은 꾹 참고 밝게 유지했어요. 최대한 웃으면서 한 방 먹이기 전략이었죠. 그때였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유한 어투로 말씀하시는 시어머니께서 아주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줌마, 내가 없을 땐 우리 새아가가 이 집 주인이에요. 그러니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새아가를 작은 사모님이라고 부르세요. 어머님의 목소리는 결코 높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과 단호함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순간 아줌마는 말문이 막히신 듯 애써 웃으며 네, 당연히 그래야죠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아줌마는 단 한 번도 저와 시어머니 앞에 나서지 않고 주방 안에서만 조용히 움직이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줌마의 태도는 정말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말투부터 달라졌고 저를 부를 때도 작은 사모님이라고 부르며 존대어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사실 그날 일이 있은 후로 아줌마가 곧 그만두시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계속 일은 이어가시더라고요. 아마도 그 아줌마도 생각하셨겠죠. 어느 집에 가더라도 저희 시부모님처럼 따뜻하고 현명하신 분들은 쉽게 만나기 어렵다는 것을요. 가끔 생각해보면 정말 웃긴 일이죠. 보통은 시어머니나 시누이에게 시집살이 당했다는 사연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 도우미 아줌마에게 시집살이를 당했다는 이 얘기를 누가 들으면 웃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엔 참 당황스럽고 도대체 이게 뭐지 싶은 감정이 많았지만 오랜 세월을 시댁과 함께한 분이라 바로 대응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서 한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지금은 시댁에 가면 너무 편하고 즐겁고 오히려 제가 먼저 가고 싶어지는 집이 되었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더 돈독해졌고 가끔은 정말로 친언니처럼 편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제가 장난처럼 언니 아니 어머니 라고 하면 시어머니께서도 까르르 웃으시며 그러게 내가 좀 젊지? 하실 정도니까요. 그 정도로 지금은 분위기도 좋아지고 불편함 하나 없는 시댁 생활이 되었답니다. 길고 어이없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 첫 시집살이 상대가 도우미 아줌마였다는 사실이 지금은 웃긴 추억이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성장도 있었고 저도 제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